윤성이는 실제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항상 옳은 선택만 해주시니까 그걸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윤성이는 그게 자신의 역할이고 또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게임 중독에는 걸렸다. 이건 또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아이와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 테니까 이 사례에서 딱 느껴지는 문제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사례 갑니다. 5학년 윤성이는 엄마가 정해준 학원을 2군데 다니고 있어요. 윤성이가 학원을 마치고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윤성이 핸드폰이 울립니다. 엄마가 직장에서 전화를 한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지? 30분까지 쉬고 나면 너 연산부터 해. 연산 3장 푸는 거 알지? 그거 다 풀고 나면 너 오늘 학원 숙제 있지? 그거 다 풀고 까먹지 말고 오답 노트 정리해야 돼. 아참, 너 배움 노트는 과목당 3줄은 적어도 적어. 그거 다 하고 나면 핸드폰 게임 할 수 있어, 알겠지? 윤성이는 엄마가 시킨 걸 다 하면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윤성이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게임하는 모습을 엄마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윤성아, 엄마 말 듣길 잘했지? 하면서 말 잘 듣는 윤성이를 보며 엄마도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방금 들려드린 사례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혹시 발견하셨어요? 윤성이 어머님은 아들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오셨었는데 혹시 어떤 점이 고민이 되어서 오셨는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문제점이라고 떠올리셨던 그거랑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성이 엄마의 고민은요, 윤성이가 게임 중독인 것 같다는 거였어요. 네, 윤성이 게임 중독 맞았었거든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중독 검사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왔었고, 어머니가 느낀 것만큼 저도 교실에서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윤성이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진짜 특별한 근본적인 문제가 외현화된, 즉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 문제였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자율성 결여였어요. 아니, 자율성이랑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중독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이냐 싶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깊고 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윤성이는 엄마가 가라고 한 학원 2군데 다녀왔다가 그 다음에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거 하죠. 그러면 엄마가 게임을 허락하니까 이 모든 일과가 엄마가 짜놓은 계획 속에 있죠. 윤성이는 실제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항상 옳은 선택만 해주시니까 그걸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윤성이는 그게 자신의 역할이고 또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시킨 일을 다 하고 나면 어때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윤성이는 그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가 해야 할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군소리 없이 너무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이상하게 게임 중독에는 걸렸다. 이건 또 윤성이 엄마가 게임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많이 줘서 그런가?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자율성이에요. 이 자율성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며 원칙을 세워 일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자율성을 추구하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제하게 되면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서든 자율성, 자유의지를 실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성이가 이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스마트폰 게임이다. 이건 거예요. 어떤 미션을 선택할지,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누구와 편을 할지, 지금 총을 쏠지 말지 등은 엄마에게 물어보고 허락받나요? 아니죠. 유일하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곳인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게임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에서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나 하면 뭐 해요? 엄마 혼자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윤성이는 이렇게 해라, 이거 끝나고 나면 저거 해라, 뭐 이런 지시를 따른 후에 그 다음 지시를 또 한동안 기다려요. 엄마에게 윤성이는 말 잘 듣는 아들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자율성을 잃은 아이도 확실해요. 헬리콥터만 들어보셨죠? 그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변을 이렇게 삥삥 돌면서 일일이 챙기고 통제하면서 그렇게 간섭하는 엄마를 헬리콥터에 비유한 말이죠. 이 헬리콥터맘은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나서도 수강 신청하는 것부터 그 다음 학점 문제까지 졸업한 후에는 취업하는 거 급기야 결혼할 짝까지 모든 선택에 다 간섭하죠. 얼마 전에 친한 교수님께도 성인이 된 대학생 부모님 상담을
질문을 종종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학점이 뭐가 문제냐고, 시험 어떤 부분 잘 못 쳤냐고, 아니면 결석할 일 있어도 학과 사무실에 부모님이 전화가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윤성이 엄마의 간섭이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의도치 않게 헬리콥터 맘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넌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알아서 다 해줄게. 사실 우리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아픈가? 어쨌든 아직 어리고 서툴다는 핑계로 아이가 할 일을 부모님이 대신해주고 있진 않으세요? 헬리콥터 맘처럼 아이를 과잉 보호하는 부모는요, 아이의 문제를 자신이 대신 처리해주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믿어요. 사실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통제와 간섭으로 변질되기도 해요.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 잃어버리죠. 결국 과잉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에게 과잉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가정 밖의 진짜 세상에서 고립되기 쉬운 거예요. 부모님이 알아서 막 척척 해주고 뭐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아이가 고마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이 되고 난 아이는 여전히 부모님께 감사할까요? 윤성이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서 윤성이도 평소에 엄마에게 심한 의존성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윤성이 엄마는 상담에서 윤성이를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스마트폰 게임만 조금만 줄이면 완벽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스마트폰 게임만 좀 줄이면 완벽해질까요? 사실 그것보다 먼저 윤성이의 의존적인 태도,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님의 대신해주고 지나치게 통제하는 양육 방식부터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 의존성이 강한 아이는 학교 생활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아요. 모든 활동에서도 자기 의견 하나 자연스럽게 내세우는 거 좀 힘들어하고요. 엄마가 없는 공간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의존하기도 굉장히 쉬워져요. 학습 활동 하나 할 때에도 매번 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또 확인받으면서 하거든요. 사실 아이가 큰 말썽을 피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문제지만 사실 이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시키는 대로 곧잘 하는 것을 칭찬하기보다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칭찬해줘야죠. 이 고학년쯤 되면 학원 선택도 학원 이후의 일정도 직접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해요. 부모는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모 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죠. 저도 정말 공감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또 그렇게 배우다 보면 너무 부족한 부모인 것 같고 그런데 부모는 위대하다 이런 말 하죠. 너무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말은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노력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예요. 우리 아이의 마라톤 같은 그 긴 인생에서 언제까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끌어가면서 뛰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뛸 수 있도록 함께 띄워주는 그죠?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 당장 보이는 아이 문제의 그 겉면만 절대로 보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가끔은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성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 스마트폰 중독 치료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